오늘 종목 분석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로 사용되는 데이터에서 혹시 이상하거나 좀 다르다, 틀리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댓글로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완벽한 영상을 또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일단 그 주가 2주간의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9일 44만 7천 원 하던 주가가 12월 12일 42만 4,500원으로 오히려 2만 3천 원 정도, 한 5%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것 같고 개인이 좀 계속 최근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봉상을 보면은 아직은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단기 50만 원 고점 찍고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아직 살아났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일선과 11선도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약간 우하향하는 모습. 주봉상으로 보면은 중기적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37만 5,500원을 찍고 지금은 그래도 반등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그 저항선이죠. 11선. 11선의 이 저항선에 딱 부딪혀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과정인데 요것이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21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잠깐 보겠습니다. 22년도에 25조 5,986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은 1조 2,137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컨센서스가 34조 3,213억의 매출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4,238억.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은요. 매출은 1분기에 8조 7,471억. 그 다음에 3분기 매출은 8조 2,235억. 그래서 한 8조 5천억 정도만 4분기에 한다면 컨센서스를 딱 맞출 수 있다. 매출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능한 수치로 보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매출을 분기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이익을 좀 보시죠. 5,329억이 1분기고요. 2분기가 3,497억, 3분기가 5,157억. 그래서 컨센서스 2조 4천억의 그 영업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4분기에 6,473억 정도의 이익이 나야 된다. 그동안의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 무리수가 있겠지만 어쨌건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하회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좀 분석을 해보면 다트에 나온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출, 작년 같은 경우는 16조 8,611억 900만 원 정도가 수출이 됐고 그 다음 그 내수가 8조 7,375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수출이 15조 2,500억 정도, 그 다음에 내수가 10조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수출이 16조, 내수가 8조 정도였으니까 거의 더블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한 5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봤을 때 국내 내수가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 매출 상황 한번 보시죠. 일단 올해 추정치입니다. 컨센서스가 소형전지 쪽에서 9조 7,24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13조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16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형전지 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 쪽을 보시면 올해 컨센서스가 25조 4,800억, 그리고 내년이 27조, 그 다음에 25년도가 36조. 이것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올해 32%가 성장을 하는 거고요. 24년 내년이죠. 18.9%가 성장하는 거고 25년도가
다시 32%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분석한 그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실적을 끌어와서 목표 주가를 48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즉 27년도 EPS, 예상 EPS를 38,765원으로 잡고 IT 하드웨어의 통상적 PER 10배, 여기에 25%를 할증해서 적용한 12.5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48만 4,563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화투자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밸류에이션을 잡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에서는 일단 2024년 실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에비타가 7조 6천억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을 20배 줬습니다. 이것은 CATL의 2020년, 22년 평균 에비타에서 30% 할인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업의 가치 밸류가 155조 7,420억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순차익금 10조를 빼니까 목표 시가총액이 145조 3,89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니까 적정 주가가 62만 1,321원 이렇게 나와서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다. 그 기준에 따라 목표 주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초에 들어와서 기관의 그 누적 순매수 추인데요. 쭉 매수하다가 좀 팔다가 지금은 약간 팔다가 다시 최근에 좀 매수하는 분위기. 외국인의 지분율도 2022년도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3년 여름까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좀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2차 전지주들 비교할 때도 보니까 컨센서스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하향이 될 때는 주가도 내려갔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을 때 주가는 내려간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은 좀 낮았죠. 그러다 좀 여름 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아지고 있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4년도 컨센서스는 어떤가 보면은 초반에는 역시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봄서부터는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 올라가면서 그 다음 아래로 좀 내려가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대감이 미리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는 몇 개월 선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좋아지는 시점을 기대하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부터 23년 8월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일단 파나소닉이 상당히 미국에서, 이게 지금 미국의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는 40% 이상에서 50%까지 갈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40%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쭉 반전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TL은 그냥 한 10% 후반대에서 중후반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그 다음에 SKO는 좀 꺾어지는 추세. 어쨌건 LGES는 지금 그래프가 위쪽으로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22년 말서부터의 기준으로 봤을 때 40% 가까운,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보였던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누구였냐면 CATL 30%대에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셀 업체의 그 수요처, 즉 그 전방 산업이죠. 전기차, 이게 세계 침투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포화 상태인지 성장이 이제 시작인지 성숙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일단 중국은 지금 거의 한 25% 정도,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한 25% 정도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유럽은 거의 30% 가까운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고 공략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10%가 안 됩니다. 한 7, 8%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0%가 안 되는 아주 낮은 침투율,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이 크게 남아있다,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되겠죠. 글로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한 12, 3% 정도의 침투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성장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얼마만큼의 수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23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500조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그래프 보시면 2017년 42조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나죠. 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는 440조였는데 3분기 때 60조의 추가 매출이 수주가 일어나면서 500조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캐파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23년도에는 300기가와트시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이 2024년, 내년이죠. 380기가와트시. 그리고 25년 589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030년에는 1100기가와트시로 이렇게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조인트 벤처를 미국에다 설립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인트 벤처가 북미에서 어디에 생산 공장이 어디와 함께 잡고 있는지, 주로 GM 그리고 현대차 그룹하고도 하고 있고, 뭐 혼다하고도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 이런 곳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의 증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리스트입니다. 조인트 벤처 리스트.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 7월 가동 예정, 25년 7월 가동 예정, 이건 다 GM이죠. 그리고 혼다와 관련해서도 25년도 하반기에 가동, 그리고 25년 주로 보니까 25년도에 가동 예정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025년도에 32%의 성장,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보였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피어 그룹 한번 보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보면은 삼성 SDI 11월 29일 2주 전 주가 47만 1,500원이었는데 역시 12월 12일 종가로 봤을 때 3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1월 29일 날 14만 2천 원 정도 하던 주가가 12월 12일 13만 3천 원 정도로 하락했다는 거. 그와 관련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들은 다 사고 팔고 특별한 흐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SK이노베이션을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지금 이곳은 2023년 8월까지의 그 글로벌 배터리 셀 기업들의 월간 출하량인데, 일단 CATL이 가장, 이건 중국 시장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이 BYD, 비아디가 차지를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그래서 뭐 이 과정을 보면은 비아디의 성장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고르게 가고 있네요. 이건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올 상반기부터 12월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폭은 좀 작지만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컨센서스가 하향이 됐던 그 움직임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내가 지금 얼만큼의 실적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 얼만큼 더 좋아질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 기대감으로 사려는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이 거기와 연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관련해서 증권사의 리포트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죠. 키움증권 11월 21일 나온 그 리포트에서는 2024년도에도 북미 선점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한 8% 정도, 7%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 이것의 가장 큰 수혜를 먼저 선점을 하면서 받지 않겠냐. 요것이 키움증권이 얘기하는 기대감이고, 네, 역시 AMPC 수혜, 즉 IRA법에 의해서 나오는 세금 혜택, 이거와 관련된 이익이 또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이고요. 신영증권에서도 11월 16일 날 여전히 배터리 대장이다. 그리고 AMPC 효과로 안정적인 마진이 기대가 된다. 세금을 도로 환급받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수요는 2024년 상반기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11월 3일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2024년 4680 전지 양산에 거는 기대감,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그 올해 대비 매출은 18.9%, 영업이익은 57% 상승하는 모습에 기대하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반기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그 원통형 전지 생산 규모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하면서 미래의 어떤 성장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것이 좋아지지 않겠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미국의 그 재고, 전기차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기차, 이것은 이제 대세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노이즈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LG엔솔 보시면 이게 11월 15일자 뉴스인데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이 산정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회사들마다. 근데 어쨌건 2023년 1분기에 77.7%에서 3분기에 72.9%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이 폭스바겐 전기차 감산에 맞춰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로 하고, 또 티르키예 합작 투자 프로젝트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장을 활용하면 수조 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 지을 때가 아니야. 기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RA 수혜를 받기에도 좀 애매한 티르키예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 이러한 내부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감산 그리고 감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전체 생산 직원의 10%인 17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막 그 확장, 성장을 위한 확장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안정화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기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 산업을 참 가장 먼저 일찍 몰입해서 키워왔던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과잉 생산,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글로벌리 그 어떤 수급에 대한 그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배터리 수요가 636기가와트시입니다. 근데 생산은 1448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거의 더블 이상의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년 우리 주로 많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의 그 공장들이 완공되는 25년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중국 국내 수요는 한 1000기가와트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생산은 이미 3000기가와트시를 넘는, 그러니까 이때 25년 시점에는 3배 이상의 그 과잉 생산이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국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없는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다 그러겠죠. 그러면서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결국 지금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그리고 BRD와 유럽에서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죠.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CATL이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는 23년도 36.9%로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BYD 여기가 15.8%로 2위.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3.8%로 3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나누게 되면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27.7%로 1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 1등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CATL이 바로 그 뒤를 아주 근소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27.6%의 점유율로 쫓아오고 있는데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은 작년도 점유율이 21.7%였다는 거. 그러니까 1년 사이 지금 6% 가까이 점유율이 확 증가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지를 CATL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1, 2, 3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현재 주고 있는지, 이것이 11월 1일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자료인데요. 2025년 실적을 당겨오는 걸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11월 1일 주가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랬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PBR 3.2배입니다. 그리고 CATL이 2.6배, 그리고 BYD가 2.9배, 그리고 파나소닉, 전통적인 강자였지만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파나소닉으로 봤을 때는 0.7배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PER로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년 후에 실적을 당겨와서 11월 1일 주가 한 38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19.8배의 PER을 적용됐을 때의 그 주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11.7배, 그 다음에 BYD는 13배, 파나소닉은 8.6배. 그러니까 이 이후에 물론 우리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43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CATL과 BYD는 뭐 중국 시장 원래 증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거기에 따라 더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좀 더 높게 주고 있다. 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ATL 같은 경우도 한때는 정말 뭐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우리도 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우리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692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63위안 정도로 추락했으니까 76.35%.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요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YD도 2022년 6월 달 고점을 찍었습니다. 358위안. 그리고 현재 시점 196위안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240위안, 그 다음에 CATL도 197, 근데 163으로 현재 시점 더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25년 그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CATL과 BYD가 더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올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것은 중국 시장이 너무나 그 경제가 뭐 위기론이 막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중국 내부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미국의 견제, 이 IRA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수출 길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확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부정적 효과, 요렇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들보다 지금 현재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 그 IRA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방 세계에서 우리 한국산 2차 전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냐, 시장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밸류에이션, 우리만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같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 요것을 균형 잡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이 중국을 견제하는 IRA법, 이것의 그 효과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느냐,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계속 얼만큼 받아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또 불안한 뉴스가 있죠. 바이든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IRA법을 통한 혹은 여러 가지 기업 세액 공제들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도를 뭐 상당히 좀 축소하겠다, 규제를 가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 당이 합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그 법을 믿고 우리도 72조를 투자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말을 바꿔버리면 소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용, 엄포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는 거, 양쪽 사이드의 이야기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선거용으로 이러한 그 기업에 대한 규제,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주는 이익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은 미국 시민들의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뭐 신재생 업체들 관련해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법안들이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어카운터블 여론조사에 따르면 81%의 유권자가 기업들의 정크 수수료를 통한 과잉 이익 추구, 이것이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잉 이익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반감, 요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억누르기 위한, 이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그 공격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거 때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노이즈 현상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뉴스로 나온 게 최근에 12월 8일 날 그 IRA법을 통해서 받는 그 세액공제 보조금. 미국의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을 여러 개 설립을 했는데 이 조인트 벤처에서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익금을 5대5로 나누면 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인데 85%를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끄러웠죠. 물론 GM에서는 배당을 그렇게 확대해주면 합작 공장의 이익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비율 이상 이익이 나게끔 계속 보장해주겠다, 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다 양보하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32년까지 지금 예상 이 IRA법으로 인한 그 세액 공제, 이 혜택, 이게 이 3사, 배터리 3사가 얻어낼 그 예상 수익액이 180조 정도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거든요. 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LG에너지솔루션은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혹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여러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안 심리로 인한 2차 전지의 그 하락이 이어졌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에 47%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그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무게추를 옮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그 공장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름 46mm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4680 전환을 빨리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680 배터리가 뭐냐? 간단하게 좀 보시죠. 현재 사용되는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보면 2170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또 다시 주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5배, 그리고 출력은 6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은 54%가 절감이 되고 주행거리는 16%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이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로 정착이 돼갈 것이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이쪽과 관련된 제품들을 다양하게 양산을 하겠다. 이것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그 경영진이 교체가 됐죠. CEO가 교체가 됐는데 권영수 부회장 뒤를 이어서 김동명 사장이 CEO로 취임을 했고요. 지금 이기는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는 전략, 초격차 제품, 그리고 품질 기술력, 그리고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압도적인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 미래 기술과 사업 모델 혁신 선도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겠다. 요것을 목표로 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명 사장은 그 밝힌 그 이기는 전략 이것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통해서 저가 시장,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좀 뺏어오고, 그 다음에 NCM, 삼원계 배터리의 시장 지위를 기술력을 통해서 더 리더 업체로서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의 16기가와트시의 그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밝혔고, 그 다음 미국 공장 완공 이전에는 중국 생산을 통해서 LFP 배터리를 생산을 좀 늘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기술력, 초격차 기술, 제품 만들겠다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8일 날 또 반가운 뉴스가 나왔죠. 1회 충전에 900km 가는 리튬 메탈 전지를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 리튬 메탈 배터리 9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죠. 지금 고성능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평균 주행 거리가 600km니까 50%가 더 증가된, 그리고 400K 이상 재충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명 안정성도 높이는 이러한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것이 또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2차 전지가 지금은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내년도 혹은 2025년서부터는 또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안 좋을 때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최악일 때, 적자가 최악일 때, 그래서 진짜 망하냐 마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이 또 큰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기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이것은 투자하시는 분의 2차 전지 이 산업 섹터에 대한 그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시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